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뭐랄까 한편의 경제 미스테리 같기도 합니다. 특정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요, 무려 91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대요. 심지어 한때 수억 원 하던 집값이 반토막 나거나 전세 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바로 대구 부동산 시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신문 기사부터 깊이 있는 연구 보고서, 또 생생한 현장을 담은 유튜브 분석 영상까지, 이걸 바탕으로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이 이례적인 침체의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 이걸 넘어서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문제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단서들을 함께 맞춰가 보시죠. 자, 그럼 일단 드러난 증상부터 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기록적인 가격 하락세입니다. 한 매체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이래요. 91주 연속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이건 전례 없는 기록이죠.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기간도 기간인데 그 하락의 깊이도 사실 상당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한데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대구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의 평균적인 움직임, 이게 고점 대비해서 무려 26.8%나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시장 조정, 숨고르기, 이걸 넘어선 거죠. 상당히 심각한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평균치가 26.8%도 놀라운데 그 개별 아파트 사례들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더라고요. 유튜브 분석 자료에서 특히 좀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달서구 이곡동의 아카시아 아파트, 여기는 하락률이 무려 65%에 달했다고 합니다. 65%요? 네, 그러니까 거의 5억 원 하던 집이 2억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된 거죠. 이건 누군가에게는 정말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사라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지역이나 아주 오래된 아파트만의 문제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점인데요. 흔히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 있죠. 수성구요. 여기도 이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땅짓고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나왔던 만촌동의 만촌 우방 1차 아파트 34평형이 한때 10억 4,7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10억이 넘었었군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48%나 떨어진 거죠. 이야,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이런 핵심 지역의 대표 단지 가격까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이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황금동에 있는 대단지 캐슬 골드파크 41평형도 보니까 최고가보다 거의 3억 원 가까이 떨어져서 6억 1천만 원대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고요. 다른 기사를 좀 더 보면 동구 복모동의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나 수성구 두산동 수성 SK 리더스뷰 같은 다른 지역, 다른 단지에서도 비슷하게 몇 억씩 뚝뚝 떨어진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몇 개만 봐도 하락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가격 하락이랑 맞물려서 꼭 같이 봐야 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보통 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지면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세가 좀 붙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대구는 그게 아니라는 게 또 문제예요. 땅 찍고 기사를 보면요. 올해 상반기 대구의 월 평균 아파트 매매 건수가 2,017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 2,312건보다도 한 10% 이상 줄어든 거고요. 심지어 부동산 경기가 진짜 안 좋았다고 하는 2023년 상반기 2,103건 있잖아요. 네네. 그때보다도 더 적어요. 더 적다고요? 네. 가격이 내려가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거래 절벽까지. 이것만 해도 심각한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분양 무동, 환시지 않는 새 아파트. 이 미분양 문제가 또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분양 문제가 대구 부동산 침체의 또 다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땅 찍고 기사에 나온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이 그냥 확 드러납니다. 불과 몇 년 전 2021년 6월만 해도 대구의 미분양 주택수가 한 1,000가구 정도였어요. 1,000가구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급증하기 시작해서 2년 뒤인 2023년 6월에는 1만 409가구. 무려 10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와,
10배요? 네. 도시 전체에 팔리지 않은 새 집이 그냥 1만 채 넘게 쌓여 있었다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구시가 2023년 1월부터 아예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전면 중단했다면서요? 네, 그런 초강수까지 뒀다고 하고 기사나 건사년 보고서를 보면 건설사들도 뭐 살아남으려고 할인 분양은 기본이고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 무료 뭐 이런 온갖 혜택 내걸면서 미분양 털기에 거의 사활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강력한 공급 억제책, 또 건설사들의 정말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작년 8월에 1만 가구 아래로 내려왔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는 8,995가구까지 감소했어요. 아, 그래도 줄긴 줄었네요. 네, 줄긴 줄었죠. 근데 문제는 그 감소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들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종합해보면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대구 미분양 감소율이 고작 2.8%에 불과해요. 2.8%요? 거의 안 줄었네요. 그렇죠.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이 마이너스 17.5%였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29%였거든요. 이걸 비교하면 거의 정체 상태라고 봐야죠. 전국적으로는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대구만 유독 그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 중에서도 더 골치 아픈 게 있다고요? 대구일보 기사에서 지적했던데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 문제요? 이건 정확히 어떤 거고 왜 더 심각한 건가요? 네, 악성 미분양.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났어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팔리지 않고 비어있는 집.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악성이냐면요. 건설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공사비는 수천억 원씩 다 들어갔는데 분양대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돈이 묶이는 거군요. 네, 자금이 그대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금융비용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현금 흐름의 치명타가 되는 거죠. 또 시장 전체로 봐도 다 지어진 집조차 안 팔린다? 이건 그만큼 실제 수요가 바닥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악성 미분양이 대구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일보 기사를 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이 3,776가구에 달합니다. 이게 5개월 연속 전국 1위 기록이에요. 5개월 연속 1위요. 네. 전국에서 다 지어놓고도 못 판 집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죠. 참고로 2위가 경북인데 전국 악성 미분양의 14.3%가 지금 대구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구별로 보면 달서구가 1,079가구로 가장 많고요. 수성구도 만만치 않아요. 936가구나 됩니다. 특히 서구는 778가구인데 이게 전월 대비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분양이 조금씩 줄고는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그 이면을 좀 더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을 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사년 보고서는 최근 대구의 미분양 감소가 과거처럼 뭐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수요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지적해요.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대구시의 강력한 공급 억제책, 그러니까 신규 분양 물량 자체가 2023년 이후에 예년 대비 80% 이상 확 줄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타난 인위적인 감소 혹은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공급을 줄이니까 당연히 미분양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런 거죠. 보통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서 미분양으로 집계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과거에 공급을 줄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면서 수치상으로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2025년 하반기에도 미분양 감소세 자체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 다시 좀 주춤하는 거래량이나 가격 하락세를 보면 그 해소 속도가 기대보다는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기록적인 가격 하락에 심각한 미분양, 특히 그 악성 미분양 문제까지.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왜 유독 대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걸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공급과 수요, 그리고 지역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급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의 과거 데이터 분석을 보면 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대구는 특정 시기, 예를 들어 2005년이나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됐던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이때 연간 신규 분양 물량이 전체 재고 아파트 수 대비해서 5%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과잉 공급 양상을 보였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새 아파트 공급이 확 집중됐던 거죠. 이렇게 공급량이 뭐랄까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변동하는 패턴이 결국 미분양 문제 누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위해서는 좀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죠. 과거에 공급이 너무 많았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작용했을까요? 땅집고 기사에서 여러 요인을 짚어주던데요. 첫째는 역시 돈 문제 같아요.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도 많이 올랐고 특히 올해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라는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딱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더 빡빡하게 계산하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돈 액수가 줄어서 매수 문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네, 그 대출 규제 강화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구처럼 가격 하락기에 있는 시장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아, 똘똘한 한 채요. 네, 어차피 집을 살 거면 좀 불확실한 지방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핵심 지역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거죠. 이게 단순히 뭐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까지도 수도권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낳으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특히 대구 시장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나온 지난 10년간 아파트 평당 가격 상승률 비교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대구가 12.27% 오르는 동안 서울은 무려 156.11%나 급등했다는 분석이었잖아요. 네, 격차가 엄청나죠. 단순히 계상해도 10년 전에 같은 돈을 투자했다면 대구에서 1,000만 원 벌 때 서울에서는 1억 2,700만 원 넘게 벌 수 있었다는 건데 이런 엄청난 자산가치 상승률의 차이가 왜 굳이 대구에 투자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수요의 수도권 쏠림을 더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장의 흐름에 더해서 어쩌면 현행 세금 제도가 결과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땅짓고 기사에서 인용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팀의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지방의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금 제고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도울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평적 공평성, 그러니까 비슷한 자산가 간의 형평성이나 수직적 공평성, 자산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해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세제가 주택가격 상승이나 거래 위축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연구팀의 분석 결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정도로 중립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급 과잉의 역사,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요, 높아진 대출 문턱, 어쩌면 불리할 수도 있는 세제 환경,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부동산 시장 바깥의 요인, 즉 대구라는 도시 자체의 경제 활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바로 그 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의 대구 경제 관련 기사를 보면요. 서대구 산업단지나 염색공단 같은 대구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여기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평균 가동률이 70.79%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공장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하는 공간, 즉 주요 상권의 활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있는 가게 비율이 평균 16.51%나 됩니다. 꽤 높네요. 네, 특히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는 20.77%,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상권은 무려 34.26%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34%요?
세 집 건도 한 집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권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지표죠. 있는 수요, 즉 사람들의 소득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나 대구시 정책연구원의 브리프에서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단기 처방을 넘어서는 데 있다고 봐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자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지역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주택 수요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쭉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장기 가격 하락과 반토막난 아파트들, 1만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특히 건설사들의 돈줄을 막는 그 악성 미분양 급증, 그리고 거래량 급감이라는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달서구 산성 한국형이나 보성 아파트처럼 매매가가 전세가랑 거의 비슷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 핵심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좀 고질적인 공급 과잉 문제,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시적인 트렌드 변화, 스트레스 DSR 같은 강화된 대출 규제라는 금융 환경의 변화, 또 잠재적으로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세제 문제에 대한 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약화와 높은 상가 공실률로 대표되는 지역 실물 경제 활력 저하까지, 이 모든 요인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깊은 침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 대구 지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91주 연속 하락이면 이제 바닥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반대로 이 심각한 미분양 문제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지역 경제 상황을 보면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판단이 쉽지 않은 국면인데요. 네, 그렇죠. 참고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좀 확대해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세금 혜택 같은 거요? 네. 또 하나는 CR-REIT라고 Corporate Restructuring REIT, 즉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임대주택으로 운용해서 미분양 물량도 소화하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좀 덜어주자. 이런 방안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될지 또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저희는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유튜브 분석 등 다양한 창을 통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과거의 공급 패턴, 또 변화하는 수요의 흐름, 정부의 규제,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지역경제의 펀더멘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지금의 이례적인 침체기를 만들었는지 그 복잡한 맥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중단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극약 처방에 가까운 강력한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잖아요. 건사년 보고서에서도 이런 단기적인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공급 관리,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요, 이 강력한 공급 동결과 시장의 자정 노력으로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다면 그 다음 대구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 다음이요. 네. 혹시 극단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되면서 몇 년 뒤에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분석한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지역 경제의 체력이라든지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요의 흐름 같은 것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분양이 해소되더라도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좀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듣겠습니다.